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미납금 납부 통보 안하고 KFX 세미나 여는 인도네시아 KF21 늪에 빠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중국 폐렴이 필리핀에 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직통 걸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의 증세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부작용하고 겹치게 되면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모든 유튜브 채널과 언론에서 이거를 몰고 가는 방향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책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 사업 계획서를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이런 걸로 다 앞뒤로 보완을 하면서 여러 국가 기관에서 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됐는지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국책으로 하는 이런 대형 사업들은 당연히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고 예산을 또 받으려면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또 합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가는 법과 제도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한국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면제한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작당해서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KF 사업단에서는 KFX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면제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 면제가 실패하니까 일정한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국책 사업은 또 면제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려다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KF21 1차 양산에 대한 예산을 타려면은 무조건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은 KFX 사업이 출발했을 때 예비 타당성 사업 조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얼마를 내야 되고 인도네시아와 기술을 나누는 것은 어떤 정도로 나눈다, 이런 것이 다 그 당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약속대로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는 그래 우리 그럼 돈 안 낸다 이렇게 버티는 거고, 잠수함도 안 사가, 계약도 파기해, 이런 식으로 마구제비로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 니네 그 돈 없다고 우리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밀고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코너에 걸려버린 겁니다. 지금 방사청장이 10월 초에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돈을 안 내지 않게 하겠다, 따지겠다, 이렇게 큰소리 치고 갔지만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단지 10월 말까지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 이런 보고서를 안 내면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소리를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그것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공동사업자로서 계약서를 쥐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사이가 틀어져서 전투기 사업에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KF21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나라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언젠간 들어가야 된다, 양산하려면 필요하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어깃장난 길을 서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카이의 하성룡 사장을 바로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수사검사가 돼가지고 하성룡이가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성룡이가 단순하게 카이 사장인 것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런 사람을 인도네시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인도네시아로서는 사업 파트너가 날아가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이 사장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원진이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와는 담을 쌓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돈 잘 냈고 KF 형상을 만들 때도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 사장이 횡령했다고 구속됐는데 재판하는 도중에 풀려 나온 겁니다. 공금 횡령을 한 적이 없다, 이러거죠. 여기서부터 인도네시아는 앙심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앙심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한국을 안 믿는 거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것은 바로 민주당과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계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인 김대중 당선 때 바로 김대중 당선인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송기를 도입하고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의 군용 차량과 장갑차를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송기에는 한 대당 500만 달러씩, 그리고 한국의 군용차는 4천만 원짜리 군용차를 1억 2천만 원씩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 차액을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 성질 급한 한국은 먼저 돈을 다 냈지만 인도네시아도 그 당시에 IMF 체제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질질질 끄는 바람에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돈을 다 줬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돈을 다 못 줬습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감정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따지지도 못하다가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KFX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때 그 보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인도네시아와 한국 민주당은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재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번 세미나에서도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우리가 돈 안 낸 건 맞다, 이런 거를 당연히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협조 위반을 했다, 미국이 9가지 기술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안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처음부터 받는 걸로 얘기를 했고 한국이 그런 약속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돈만 내면은 9가지 기술을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협상이 되고 돈을 내겠다, 이게 인도네시아 입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 이미 KF-21의 모든 기술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제 카메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정보전에는 잘난 척을 잘해서 바로 그 부분을 공개를 했다가 미국한테 걸린 겁니다. KF-21 지상실험을 할 때 FC-31을 똑같은 날 지상실험을 한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 장비의 리스트를 다 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걸 지금 짜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진실은 외면하고 F-5가 어떻다, 팬텀이 어떻다, F-35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서 다 이 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모든 언론과 유튜버들이 몰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KF-X 같은 첨단 기술, 그것도 미국 기술을 들여다가 만드는 그런 현장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갖다 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제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놓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툭 하면 북한이 해킹했다, 이런 신고나 해야 되고, 이런 걸 미국서 그냥 다 넘기지는 않는 겁니다. 툭 하면은 북한이 해킹했다, 김숙희가 해킹했다, 매일 이런 보도를 내보내지만 중국이 해킹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국은 해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와 중국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전부 백도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북한은 나쁜 놈이고 해킹을 안 하는 중국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KF-21 초도 생산물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발표되겠죠. 그거를 어거지로 꿰서 양산을 돌입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분명히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단장인 정광선 씨가 처음부터 기술을 다 준다고 약속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잘 내다가 바로 카이의 하성룡 사장이 불시에 붙들려 들어가고 그 경영진들이 싸그리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기술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이 가져갈 수 있게 통신 장비를 다 화웨이 걸로 미리 땡겨서 깔아놓거나 중국제 카메라를 더 늘려놓거나 중국 사람들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그 현장에는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보고서가 올라가겠죠. 그거를 카이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기술 단속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카탈로그만 갖고 방에 들어가도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친다, 이렇게까지 선전을 해댔었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카탈로그를 기술사에 갖고 들어가는 것까지 난리를 칠 정도인데 뭐로 화웨이 통신 장비는 그럼 카이에다 깔아놓습니까? 뭐로 중국제 카메라는 다 깔아놓습니까? 그래서 FC-31이 KF-21 지상실험 할 때 우리도 그날 같이 지상실험했다는 발표를 하게 만든 게 바로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10월 말까지 한국에다가 미납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한다, 이런 통보를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 그날 KF-X 세미나를 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안 낸 거는 맞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고 있다, 돈을 내면은 9가지 기술을 준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한국 언론들은 또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이놈들이 돈을 안 내고 악질이다, 얘를 당장 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지만 약혼을 해서 둘이서
이재미 저재미 다 보고 난 다음에 파혼한다. 이게 파혼한다는 말로 끝나겠습니까? 손해배상 들어가는 일부터 해서 둘이서 결혼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은 파장을 또 몰고 오는 것처럼 공동개발국으로 인정된 인도네시아를 마음대로 잘라요? 돈을 안 내서 자른다. 돈을 왜 안 낸다고 인도네시아가 이야기를 합니까? 사업에 끌어들일 때는 기술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담을 쌓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엄연한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라내고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송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기술 보안 점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기술을 안 주고 아무 권한이 없는 중국에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줬다. 이런 게 들통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본 채널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한국이 KF-21을 생산 계획대로 잘 양산을 하고 인도네시아도 잘 끄다듬어 가면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주지도 않는다는 4가지 기술을 준다고 한국 정부에다 거짓 보고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도 주지도 못할 기술을 준다고 거짓 약속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